미중 간 고위급 무역 협상이 다음 달 10일 워싱턴 DC에서 다시 시작된다고 미국의 CNBC 방송이 보도했습니다. 양측이 다소 유화적인 메시지를 보내고 있어서 이번에는 성과를 낼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인천 강화군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 추가 확진으로 국내 발병 건수가 모두 9건으로 늘었습니다. 감염 경로는 여전히 오리무중입니다. LG화학이 경쟁사인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배터리 기술 특허 침해 소송을 추가로 제기했습니다. 최근 SK이노가 소송을 제기한 데 따른 맞대응 차원인데 양측 간 핑퐁 소송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올 2분기 우리나라 밖으로 나간 해외 직접 투자액이 150억 1천만 달러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제조업 분야에서 해외 기업 인수, 생산 시설 투자가 늘었는데 국내 기업들의 탈한국 분위기를 반영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상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시작합니다. 미국과 중국 간 고위급 무역 협상이 다음 달 10일 예정이 돼 있습니다. 미중 고위급 협상은 2달 반 만인데요. 이번에는 갈등 해소의 실마리가 나올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보죠. 김현우 기자. 네, 김현우입니다. 네, 다음 달 10일에 미중 고위급 무역 협상이 예정돼 있다고요. 네, 미국 CNBC는 다음 달 10일과 11일 워싱턴 DC에서 미국과 중국의 고위급 무역 협상이 재개된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은 라이트 하이저 대표와 문우신 재무장관이, 중국은 유호 부총리 등이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중 고위급 협상은 지난 7월 31일 중국 상하이에서 열린 뒤 2달 반 만에 다시 열립니다. 네, 이번 협상 전망은 어떻습니까? 네, 미중 양측이 전부 다 우호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어 미중 무역 협상이 곧 타결될 것이라는 기대가 퍼지고 있습니다. 어제 중국 상무부 가오펑 대변인이 중단했던 미국산 농산물 수입을 재개했다고 발표하면서 기대를 더 부풀렸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유엔 총회 연설에서 무역 합의를 희망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다만 나쁜 합의는 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는데요. 미국이 화웨이에 대한 거래 제한 조치를 유예하지 않을 것이라는 보도가 나와 협상 결과를 낙관할 수만은 없게 했습니다. 지금까지 SBS CNBC 김현우입니다. 다음은 아프리카 돼지열병 소식입니다. 오늘 오전 인천 강화군에서 국내 9번째 아프리카 돼지열병 확진 판정이 나왔습니다. 방역과 통제를 강화하고 있지만 감염 경로는 여전히 확인되지 않고 있어서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보죠. 김성훈 기자. 네, 김성훈입니다. 네, 인천 강화에서만 벌써 5번째 소식이 들려왔네요. 네,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늘 오전 인천 강화군 화전면에 있는 돼지 농가에서 돼지열병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농가에서 키우는 돼지는 모두 2천여 마리로 살처분 조치가 현재 진행 중입니다. 광화에서는 어젯밤에도 농가 한 곳이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요. 지난 화요일 첫 발생 확인을 시작으로 오늘까지 나흘간 강화에서만 모두 5곳의 농가에서 돼지열병이 확인됐습니다. 살처분이 확정된 돼지 수만 10,000마리가 넘습니다. 김현수 농식품부 장관은 오늘 오전 브리핑에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면서 차량에 의한 전파를 막기 위해 내일 정오부터 경기 북부 권역 축산관계 차량의 다른 권역 이동을 차단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돼지열병이 최초로 발생한 게 벌써 열흘이 지났는데요. 감염 경로는 여전히 파악이 되지 않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돼지열병은 잔반급여나 야생 멧돼지 접촉 등을 통해 감염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현재까지 드러난 피해 농가들에서는 이와 관련해 뚜렷하게 확인된 내용이 없습니다. 특히 7번째 발생지는 인천 강화도 본섬에서 떨어진 성모도였는데요. 돼지가 2마리뿐인 폐업 농장으로 사료나 분뇨 차량의 오간 기록이 없었고 지리적으로도 하나의 다리로만 외부와 연결돼 있었습니다. 한편 환경부는 지난달부터 전국 멧돼지 1,000여 마리를 검사했는데 돼지열병과의 연관성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SBS CNBC 김성훈입니다. LG화학이 미국에서 SK이노베이션이 자사 특허를 침해했으니 판매를 금지해달라고 추가 제소했습니다. 양대의 배터리 공룡 간 소송전을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수영 기자. 네, 오수영입니다. 네, LG화학이 SK이노베이션에 대해서 소송을 이번에 추가를 했다고요? 그렇습니다. LG화학은 미국 국제무역위원회 ITC와 델라웨어주 연방지방법원에 SK이노베이션을 제소하면서 배터리셀, 모듈, 팩, 소재 부품 등의 미국 내 수입 전면 금지를 요청했습니다.
LG화학은 미국에서 판매되고 있는 SK이노베이션이 내 자동차 부품을 살펴보면 LG화학의 특허 총 5건을 침해해서 부당 이득을 챙기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침해당한 미국 특허 5건은 원천 특허라서 회피해서 설계하는 게 불가능하다는 설명도 덧붙였습니다. 배터리 관련 특허는 LG화학이 약 17,000건, SK이노베이션은 1,100여 건을 갖고 있어서 LG 쪽이 14배가량 많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번 LG화학의 특허 소송은 지난 3일 SK이노베이션의 소송에 대한 맞소송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요, 오 기자, 이번에 LG화학이 낸 소송은 지난 4월에 이미 냈던 소송과는 어떻게 다른 겁니까? 네, 지난 4월에는 영업비밀 침해 소송이었는데요. 그것과는 별개로 이번에는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당시 LG화학은 SK이노베이션이 총 76명의 핵심 인력 빼가기를 통해서 기술을 훔쳐갔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두 회사의 최고 경영자가 회동하기도 했었는데 오히려 확전하는 모습입니다. 앞으로는 좀 어떻게 전망이 됩니까? 네, 우선 지난 16일에 LG화학 신학철 부회장과 SK이노베이션 김준 총괄사장이 회동을 했는데요. 하지만 이후 오히려 두 회사의 배터리 전쟁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경찰이 SK이노베이션을 2차례 압수수색했기 때문에 대화를 통한 해결은 이미 물 건너갔다는 분석도 나오는데요. ITC의 예비 판결은 내년 상반기, 또 최종 판결은 하반기에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SBS CNBC 오수영입니다. 국내 기업들이 경기 침체와 대내외 악재 등에 맞서서 선택과 집중에 속속 나서고 있습니다. LG이노텍은 휴대폰 사업 철수를 검토하고 SK네트워크스는 주유소 사업 철수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소식도 취재기자 연결해보죠. 서주영 기자. 네, 소지연입니다. 네, LG이노텍이 휴대폰 사업을 접는 것을 검토한다, 이런 소식이 들어왔네요. 네, LG이노텍이 곧 스마트폰용 메인 기판 사업을 정리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스마트폰용 기판을 생산하는 충북 청주 공장을 연내 폐쇄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사업에 선택과 집중을 하는 모습인데요. 그렇습니다. 이 반도체 기판 생산에 더 집중하겠다는 의도로 풀이가 됩니다. 실적이 부진한 사업을 정리하고 반도체 등 수익을 낼 수 있는 분야에 집중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구강모 회장의 경영 방침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네, 한편 SK네트워크스도 주유소 사업을 철수하겠다고 나섰다고요. 네, 이 SK네트워크스가 전국 직영주유소를 매각하고 주유소 사업에서 철수할 전망입니다. 업계에 따르면 SK네트워크스는 크레디트 스위스를 주관사로 선정해 주유소 매각 절차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SK네트워크스는 지난해 말 기준 338개의 주유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자산 가치는 1조 원이 넘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럼 매각으로 확보하는 자금은 어디에 투자를 하는 겁니까? 네, 주유소 매각으로 확보되는 자금을 신성장 동력 분야에 투자할 전망인데요. 렌털 사업이 대표적입니다. 2016년 6,100억 원을 들여서 동양매직, 현 SK매직을 인수했고 이어서 AJ렌터카 지분 42%도 3천억 원을 사들였습니다. SBS CNBC 서주연입니다. 지난 2분기 해외 투자액이 또 사상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대중국 분야의 투자가 급증했는데요. 이른바 탈한국 추세가 가속화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장가희 기자. 네, 장가입니다. 네, 지난 2분기에 해외 직접 투자액이 또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고요. 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2분기 해외 직접 투자액은 150억 1천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3.3% 증가했습니다. 해외 직접 투자는 국내 기업이나 개인이 해외에 주식 투자를 하거나 공장을 짓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업종별로 보면 제조업 투자가 지난 2분기 57억 5천만 달러를 기록해 1년 전보다 14.3% 증가했습니다. 해외 기업 인수합병과 생산시설 확장 투자가 늘어난 영향인데 국내 제조업들의 이른바 탈한국 추세가 여전한 것으로 해석되는 결과입니다. 금융보험업 투자도 35% 늘어난 52억 2천만 달러를 기록했는데요.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한 국내 유동자금이 선진국 자산을 대상으로 한 펀드 투자에 집중했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네, 그렇다면 국가별로도 살펴봐야 할 것 같은데요. 어떤 나라로 투자가 많이 늘어났습니까? 네, 지난 2분기 중국에 대한 투자가 1년 전보다 123.7% 급증하면서 20억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반도체, 전자장비 분야에서 대기업 시설 투자가 늘어난 영향입니다.
판매망 확대를 위한 대형 인수합병이 늘어난 영향으로 미국 투자는 14.7% 증가한 32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SBS CNBC 장관입니다. SK이노베이션이 중국의 전지업체 EV에너지와 중국의 전기차 배터리 생산 공장을 설립합니다. EV에너지는 SK이노베이션과 전기차용 배터리 생산시설 합자 건설에 대한 결의안이 통과됐다고 공시했습니다. SK이노베이션은 지난 5월 중국에서 두 번째 배터리 생산 공장을 신설하기 위해 5,799억 투자를 결정했습니다. 일주일에 15시간보다 적게 일하는 초단시간 근로자들도 다음 달부터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신청 자격 조건이 완화된다고 합니다. 이 소식도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정인아 기자. 네, 정인아입니다. 초단시간 근로자들의 실업급여 신청 요건이 조금 더 완화가 된다고요? 네, 정부는 지난해 7월부터 일주일에 15시간 미만으로 일하는 초단시간 근로자도 3개월 이상 한 사업장에서 일을 할 경우 고용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했는데요. 그런데 정작 고용보험에 가입해도 실업급여 신청 요건에는 해당이 안 돼 보험료만 내고 실업급여는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초단기 근로자들의 실업급여 요건을 완화하는 법안을 내놨고 해당 법안은 지난 2일 국회를 통과해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네, 신청 요건이 완화됐다면요. 의무 근로일수 기준이 조금 낮아지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당초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면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일을 했어야 했는데요. 다음 달부터는 2년 안에 180일 이상 일을 한다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주일에 하루에서 이틀꼴로 근무하는 초단기 근로자도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이 밖에도 다음 달부터 실업급여 지급 수준이 평균 임금의 50%에서 60%로 오르고 실업급여 지급 기간은 30일 더 연장됩니다. 실업급여 지급 수준과 기간이 확대되는 대신에 실업급여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90%에서 80%로 조정됩니다. SBS CNBC 정인아입니다. 최근 질병관리본부가 올해 갑작스럽게 유행한 A형 간염의 원인으로 조개젖을 지목한 바 있는데요. 정부가 전국에 유통되는 조개젖 제품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문제가 있는 조개젖이 실제로 많았다고 합니다. 취재기자 연결해보죠. 이광우 기자. 네, 이광우입니다. 네, 검사 결과 얼마나 많은 조개젖에서 바이러스가 나왔습니까? 네, 조개젖의 3분의 1가량에서 A형 간염 바이러스가 나왔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전국의 조개젖 136종을 수거해 조사한 결과 44종에서 A형 간염 바이러스 유전자가 검출돼 회수와 폐기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바이러스가 검출된 44개 제품 중 중국산은 14개에 불과했고 국내산이 30개에 달했습니다. 앞서 중국산 조개젖이 A형 간염의 주범이라고 알려졌던 것과 다른 결과입니다. 정확한 제품 목록은 식약처가 관리하는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A형 간염은 올해 들어 현재까지 총 14,000건 넘게 발생해 지난해 전체 발생자였던 2,400여 명의 6배를 넘었습니다. 네, 이 조사 결과에 따르면 앞으로 조개젖은 조금 안심하고 먹기는 힘들 것 같은데요. 대책이 있습니까? 네, 정부는 생산 단계부터 제품 제조 단계까지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조개를 채취하는 지역부터 조사가 실시되고 만들어진 조개젖의 경우 식약처 공인검사기관의 검사를 통과해야만 유통과 판매가 가능해집니다. 제품에 담기지 않고 즉석 형태로 팔리는 조개젖은 지자체가 안전관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식약처와 질병관리본부는 조개류는 반드시 익혀 먹고 제품의 출처가 명확하지 않거나 안전성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섭취하지 말 것을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SBS CNBC 이광우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수도권 제2순환 고속도로 양평에서 이천구간 공사가 이번 달에 착공에 들어갑니다. 수도권 교통 혼잡 문제를 조속히 해소하기 위한 결정이라는 게 국토교통부의 설명인데요. 이 내용도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조슬기 기자. 네, 조슬기입니다. 네, 고속도로 양평에서 이천구간이 이달에 첫 삽을 뜬다고요? 네, 경기도 양평에서 이천에 이르는 19.37km 구간 4차선 도로를 신설하는 공사인데요. 국토부는 오늘 양평 이천 고속도로 건설 공사를 당초보다 3개월 앞당겨 이달 착공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총 사업비는 9,983억 원으로 7년의 공사 기간을 거쳐 오는 2026년 하반기에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국토부는 이로써 수도권 제2순환 고속도로 중 안산과 인천 구간을 제외한 전 노선이 착공 또는 개통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양평 이천 고속도로는 2022년 개통을 목표로 건설하고 있는 이천 오산 노선과 2020년 개통 예정인 화도 양평 노선과 각각 연계해 수도권 2순환 고속도로 남동부 구간을 형성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게 완공되면 아무래도 수도권 접근성도 높아지겠죠. 그렇습니다. 양평 이천 고속도로에는 이 중부고속도로와 중부 내륙 고속도로를 연결하는 진우 강상 분기점을 설치해 수도권 접근성을 전보다 끌어올릴 계획입니다. 또 신북, 삼북, 나들목을 각각 설치해 인근 지역 주민들도 고속도로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국토부는 양평 이천 고속도로 개통으로 양평에서 이천까지 통행 시간이 종전 31분에서 19분으로 12분 정도 단축되고 300억 원이 넘는 물류 비용이 절감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또한 성남 여주 복선 전철과 성남 장호원 국도 3호선 또 제2 영동 고속도로 등과 함께 수도권 남동부 지역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SBS CNBC 조슬기입니다. 최근 국내외 경제기관들이 우리 경제의 성장 전망률을 앞다퉈 낮추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현 정부의 초대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을 역임했던 김광두 국가연구원장이 쓴소리를 쏟아냈습니다. 어떤 얘기가 나왔는지 이한나 기자가 보도합니다. 아시아개발은행이 우리나라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4%에서 2.1%로 두 달 만에 또 내렸습니다. 민간연구소인 LG경제연구원은 1.8%라는 내년 전망치까지 내놨습니다. 이런 가운데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제이노믹스 설계자로 잘 알려져 있는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장이 1%대 성장률이 상당 기간 지속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내년 이후에 우리 경제 성장률은 1%대, 2% 밑으로 떨어진 상태로 좀 상당 기간 갈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근 수출뿐 아니라 기업 경쟁력마저 저하돼 우리 경제가 만성병에 걸렸다는 진단도 나왔습니다. 현재의 이 실물 경기로부터 나오는 경기 지표의 악화, 이것은 그 자체가 제조업 기반이 와해되는 그러한 수준에서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세계 경기가 회복이 돼도 다시 일어서기가 대단히 어려운. 김 원장은 규제 완화와 기업 정책의 전환에서 돌파구를 찾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물론 기업이 잘못하면 혼나야죠. 그러나 그 범위를 좀 가벼운 것은 잠시 유예를 해주는 그런 방향으로 나간다면 현재 기업의 분위기가 좀 활력을 찾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느냐. 김 원장의 지적은 결국 실물 경제에 대한 정책 전환이 있어야 근본적 체질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경고로 해석됩니다. SBS CNBC 이한나입니다. 한진칼에 이어 최근 아시아나 항공 인수전에 뛰어든 행동주의 사모펀드죠. KCGI가 이번에는 대림그룹의 지분 확보에 나섰습니다. 지분 확보의 배경은 뭔지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최나리 기자. 네, 최나리입니다. 네, 행동주의 펀드 KCGI가 대림 코퍼레이션의 지분을 얼마를 인수하기로 했습니까? 네, KCGI가 대림산업의 지주사 역할을 하는 대림 코퍼레이션 지분 32.6%를 인수합니다. 통일과 나눔재단이 보유하고 있던 보유 지분 전량인데요. 매각 대금은 3천억 원 정도로 예상되고 이번 지분 확보로 KCGI는 대림 코퍼레이션의 2대 주주가 됩니다. 네, 우선 통일과 나눔재단은 어떤 단체고 또 이번에 지분 매각에 나서는 배경은 뭔지도 전해주시죠. 통일과 나눔은 통일운동을 위한 공식 기부금 모집 단체입니다. 2016년 이해욱 대림산업회장의 부친인 이준용 명예회장으로부터 지분 32.6%에 해당하는 주식 300만여 주를 기부받았는데요. 최근 증여세 부담이 커지면서 대림 코퍼레이션 지분을 처분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CGI는 공개 입찰을 통해 해당 지분을 인수하게 됐습니다. 네, 그렇다면 돌아와서요. KCGI가 이번에 대림그룹의 지분을 사들이는 이유는 뭡니까? 대림산업은 종종 제2의 한진칼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던 기업입니다. KCGI는 이번 지분 확보를 통해 지배구조 개선 등을 요구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대림그룹은 이해욱 대림산업회장, 대림코퍼레이션, 대림산업으로 이어지는 지배구조를 갖고 있는데요. 최근 대림산업의 외국인 지분율이 50%를 넘은 데다 오너리스크도 제기되어 오면서 지배구조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SBS CNBC 최나리입니다.
내년부터는 운전면허증이 스마트폰 안으로 들어갈 전망입니다. 정부가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다양한 사업들을 허용했는데요. 이 내용은 오정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카드 통장이 스마트폰 안으로 들어온 지 오래입니다. 하지만 운전면허증은 그럴 수 없었습니다. 현행 도로교통법상에는 모바일 면허증 신청 등록과 효력에 관한 규정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는 본인 인증을 활용한 모바일 면허증 서비스를 ICT 규제 샌드박스 임시 허가를 신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임시 허가를 내줬습니다. 이에 따라 면허증 소지자 누구나 2통 3사의 본인 인증, 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의 검증 시스템 등을 거쳐 모바일 면허증을 이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면허증 소지자와 신청자가 동일인이라는 것이 확인되면 면허 정보 등이 모바일에 저장되는 방식입니다. 국내 최초로 전자신분증을 구현한 사례로서 운전면허증 분실을 방지하고 개인신분 확인 관련 다양한 부가 서비스 제공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TV 유휴 채널을 활용한 와이파이 서비스, 택시 앱 미터기 등 10건에 대해 ICT 규제 샌드박스 임시 허가와 실증 특례를 부여했습니다. SBS CNBC 오정인입니다. 1,000억 원대 허위 세금 계산서를 발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대글로비스가 벌금 40억 원을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 3부는 조세범 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현대글로비스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40억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범행을 주도한 혐의를 받은 직원 고모 씨에게는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44억 원, 그리고 추징금 6,9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현대차가 미국 엔진 기업 커민스와 북미 지역의 수소 전기 상용차 시장 공략에 나섭니다. 현대차는 커민스와 수소 연료 전지 분야에서 전략적 협력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양해 각서를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현대차가 수소 연료 전지 시스템을 제공하면 커민스는 자사의 전동화 파워트레인 부품 기술 등을 추가로 적용해 북미 상용차 업체에 판매할 계획입니다. 경기도의 시내버스 요금이 내일 첫 차부터 오릅니다. 현금 기준으로 경기도 일반형 시내버스는 1,300원에서 1,500원으로, 좌석형 버스는 2,100원에서 2,500원으로, 광역버스는 2,500원에서 2,900원으로 인상됩니다. 경기도는 시내버스 조조 할인과 만 6세 미만 3명까지 요금을 면제하는 방안을 전면 시행할 계획입니다. 증시 상황입니다. 현재 국내 증시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1%가량 하락하며 2,052포인트 보여주고 있고요. 코스닥 역시 0.45% 하락세로 625포인트에 머물러 있습니다. 오늘 눈에 띄는 종목들 함께 살펴보시죠. 오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동반 하락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 메모리 반도체 업체인 마이크론의 실적 가이던스 하락에 양 종목 모두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삼성전자가 1.42% 빠지며 48,50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 SK하이닉스 역시 2.76% 하락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연일 하한가를 기록하던 헬릭스미스도 부진한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헬릭스미스 오너 일가가 임상 3상 실패를 공시하기 이전에 대규모 매도를 했다는 소식이 올라오면서 악재로 작용을 했는데요. 현재 73,0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대림산업은 좀 오르고 있습니다. KCGI가 대림그룹의 지주사 역할을 하는 대림코퍼레이션의 2대 주주로 올라설 예정이라는 소식이 좋게 작용한 모습인데요. 현재 1% 오르며 10만 1,50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LG이노텍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폰 비판 사업을 철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사업 구조 재편에 나선 가운데 신형 아이폰의 흥행 가능성이 회사에도 수혜를 볼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는데요. 오늘 보합권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거래가는 11만 4천 원입니다. 지금까지 증시 상황이었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